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핀입니다. 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대한 공격이 정말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네요. 저렇게 때릴수록 자신에게 지지율이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직은 표가 나지 않지만 계속 때리다 보면 결국 무너진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이미 이제 다른 어떤 선거 전략은 없는 것 같고요. 오로지 그냥 1등 1위 한동훈 때리기로 이제 선거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원희룡이 지금 최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한동훈에 대한 네거티브 가운데 세 가지를 주로 이제 거론합니다. 소위 이제 이 정치를 하려 그러면 주변에 소위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저 상담을 하든 상의를 하든 정치적 어떤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결사체가 되든 하여튼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하는 종합 예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한동훈은 그동안 행보를 보게 되면 소위 이제 동료들 상하 간 관계도 그렇고 후배들에 대한 관계들도 그렇고 검사 지질부터 쭉 보면은 소통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소통이 없다. 불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한동훈의 스타일이나 이미지로 봐서는 소통의 끝판왕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원희룡은 한동훈은 검찰 안에서도 좀 별스런 존재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나 홀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신뢰가 없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배신했다. 그래서 신뢰가 없다.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믿음을 그냥 걷어차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경험이 없다. 풍맥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조금씩의 어떤 뭐랄까요. 끈덕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소재로서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제 대응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요. 최근에 이제 이 원희룡을 쭉 보게 되면 한동훈에게 당원 20년 지기는 배신해도 되냐 이러면서 계속 배신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배신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을 원희룡이 배신했을 수도 있는데 원희룡은 한동훈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출마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본인이 나오지 않을 듯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원희룡 한동훈 배신자론을 거론하면서 한동훈은 그동안 20년간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받은 인물인데 갑자기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낸 영상에서도 한동훈이 오로지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유명한 워딩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 국민과 어떤 권력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그때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자, 권력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말이죠. 어떤 선거가 지금 열리고 있는 총선이라고 하는 막중 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것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논란이 커졌고 모든 언론이 그것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 그걸로 인해서 자칫하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김경률 같은 그런 건인데요. 자, 보기에 따라서 다들 다른 겁니다. 한동훈이 그때 그건 말고 달리 할 수 있었겠나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약간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동훈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갖고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소위 이제 중립적 평론가들 중에 그걸 갖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어떤 특정한 진영 안에서 세력 안에서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동훈은 그 특정한 작은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다수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인물이고 벌써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가만 보고 가겠다. 이거죠. 자, 어쨌거나 원희룡은 계속해서 배신자론을 이제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에게 나이가 사실 두 사람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많이 어리잖아요. 사실 대학교도 같은 대학 나왔고 후배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천재 유행인데 이제 은근히 요즘 하는 말이 말이죠. 넌 내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내 다음 오라. 뭐가 그리 급하냐? 뭐가 그리 급하냐?
아직 50살밖에 안 됐다. 50살밖에 안 된 친구가 뭐 그리 급해서 그렇게 그냥 숨 넘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던데요. 요즘 와서는요. 이게 사실은 조금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해서 네거티브 한 것은 거의 먹히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적들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걸 논평해 놓은 것을 제가 좀 보니까 원희룡이 거기서 큰 어떤 미스테이크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당황하는 상황도 많이 생겼다 그러네요. 진중권이 뭐 계속 공격하니까 그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모양이에요. 자, 그런 걸 보더라도 원희룡도 지금 깝깝한 겁니다.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원희룡 교수는 도박입니다. 여기서 그냥 무참히 그냥 깨지고 나면은 당분간 정말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내각으로 다시 불러 올려주면은 그나마도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리 없이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때 과연 가능할런지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자, 어쨌거나 나이 10살 차이에서 오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어떤 입장 차이. 원래는 한 배를 탄 듯한 굉장히 이제 형 동생 같은 그런 사이였죠. 아주 친했고 절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흉금 없이 그냥 허물 없이 그냥 뭐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였다 그래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다 보면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원희룡도 그렇고 원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동훈도 말은 안 해도 결국에는 이번 당대표 경선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고요. 자, 2년 3년 뒤에 이제 그 눈이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벌써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은 이미 오래전부터 40대 기술원이 김영삼을 만든 뭐 최고의 작품이죠. 그런데 그 40대 기술원을 또 들고 나왔던 사람이 이 원희룡인 거 아시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경선할 때 말이죠. 후보 출마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이제 진짜 이박 대전이 이제 그때 벌어질 때인데요. 그때 이제 덜러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홍준표 그리고 여기 원희룡 그리고 고진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 초선 의원인데 고진화 좌익이죠. 좌익 운동권 출신인데 요 5명이 경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이 가까스로 이깁니다만 바깥 민심에서는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시 원사이다 이겼죠. 그래서 나중에 까보니까 1% 차이 나더라고요. 1% 차이로 이명박이 당선됐죠. 그때 원희룡이 벌써 나왔던 겁니다. 그때가 나이가 40 초반인가 이랬어요. 한동훈보다 나이가 지금 훨씬 어릴 때입니다. 지금 한동훈은 51세 아닙니까? 차기 대선 때는 53세쯤 될 텐데 3세 4세쯤 될 텐데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도전할 때가 됐고요. 그런데도 지금 원희룡은 옛날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지도 않고요.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이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근데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내일에 유효타 때렸다. 1점 획득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이 이번에 당대표에서 이기려면 1점 갖고는 택도 없고 한 10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직 9점이 남았어요. 아직 1점도 그동안 딴 게 없거든. 계속해서 네거티브는 했지만 그걸로 한동훈을 흔들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점수가 가지도 않았어요. 지지율이 그걸로 가지 않았거든. 근데 요 이제 나이를 거론한 것은 보수 세력들이 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이거 위아래 이것을 되게 따집니다. 저쪽 좌파보다 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의외로 조금 먹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에게 1점을 가산점을 줬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 생겼다. 근데 한동훈은 이미 10점을 따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9점 차이 납니다. 지금. 자, 이런 게 있고요. 원희룡 나도 더 이상 거론 안 해. 나경원과 연대 물 건너갔다. 나경원도 그러더군요. 어린 방풀어치도 없다. 뭐 연대 같은 거 생각도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나경원의 지금 생각도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까 말까 안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회방이나 놓고 가버릴까 초나 치고 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까 한동훈과 손을 잡을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지금 교차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리는 것은 차기 서울시장인데 오세훈 시장도 지금 다음에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오선 서울시장이 도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는 무주봉산이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후보를 노리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여러도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자기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나.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박원순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그때도 잘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어요. 막판에 골든 크로스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고액 피부샵 그거 이제 마타도가 터지면서 그 흑색 선전에 의해 가지고 쫙 이렇게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정말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시사빨간 거짓말이고 그게 네거티브였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게 이제 좌파들이 잘하는 게 저런 선동이었고요. 특히나 나경원에게는 그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잘 안 먹히는데 마타도가 나경원은 워낙 여성으로서 갖출 건 다 갖췄잖아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뭐 미모에다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왔고 이러다 보니까 여적여라고요. 여성들이 그때 대거 돌아섰다라고 하죠. 그 아이템이 고액 피부샵, 비싼 돈 주고 피부 관리하고 그래서 이쁜 척 했다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자기 애들까지 데리고 갔어. 그 뭐 완전, 돈 처발라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성형했다, 뭐 미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도 저열한 선동을 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확 이렇게 몇 프로 정도 지지율이 빠져버렸죠. 그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요, 그 나경원의 필생의 목표가 서울시장이죠. 물론 자기는 어쩌다가 하면서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자신도 꿈이 있다. 나도 뭐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는 먼 미래 이야기고 일단은 그 통과하는 그 과정에 이 서울시장을 반드시 거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은 복잡한 생각입니다. 당대표 이거는 안 되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은 나한테는 지금 어떤 선택이 있는가? 사퇴하고 한동훈 밀어줄까?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되지 않겠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요즘 서울은 지형이 보수에 불리한 곳이 아니고 경기도는 어렵지만 서울은 해볼 만해. 나가기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 누가 나올까? 뭐 우상호, 박영선 해볼 만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추미애도 서울시장 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다들 그냥 누가 나오든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속에서 나경원도 지금 복잡한 머리 굴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원희룡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일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했었잖아요. 그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원조가. 예, 바로 이 사람이죠.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이인규 전 검사.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이거 충격적인 책을 이렇게 출간해 가지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여기에 보면 문재인은 노무현을 전혀 돕지 않았다.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충격적인 어떤 폭로를 했었죠. 그런데도 뭐 그쪽 진영은 뭐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노무현은 이미 죽은 사람. 어쨌거나 살아있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라는 식인지 이 이인규가 말이죠. 과거에 한동훈과 함께 일을 했었죠. 서울중앙지검 아마 제3차장검사 혹은 그 앞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이런 등등을 역임했는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제3차장 검사할 때 한동훈과 함께 이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려운 어떤 사건을 한동훈이 제일 이제 후배 막내 검사였다라고 하는데 그 팀에 말이죠. 척척 해결하는 게 많았다 그래요.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한동훈이 풀어내는 그런 일이 잦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을 격찬하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다라면서 여러 가지 특혜도 많이 줬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다 이 말이죠. 한동훈은요 그처럼 검찰 안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과도 같이 일했던 적이 좀 있죠. 한 3년 4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 4년 같이 있더라고요. 같은 조직에 있었던 건 그 정도고 다른 분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래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쭉 보면요. 검찰 내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다 달려왔어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은 한직에 있다가 갑자기 특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 달라진 케이스고 한동훈은 처음부터 그냥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로 달린 사람이더라고요. 쭉 보면 압니다. 그거. 그래서 한동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완전 어디 저쪽에 그냥 한직에 있는 걸 그냥 발탁시켜 가지고 출세시킨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과장되었다. 너무도 오바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시작한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 서울지방검찰청 형사구부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요. 대전지방검찰청 대검 중앙수사부 그리고 미국 연수 가가지고요. 콜롬비아 로스쿨 뉴욕 브리클린 법원
그리고 대전지검 또 있었고요. 부산지검, 법무부 상사 법무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여기 2년쯤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이게 스펙이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때가 이제 이인규하고 연결됐을 때 그때로 보입니다. 그 전에 대검 정책기획과장 이때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요때까지가 한동훈이 이제 일반적으로 걸어왔던 화려한 엘리트 코스죠. 그야말로 검찰에서 한동훈보다도 더 이렇게 최강 어떤 그런 루트를 밟은 검사가 잘 없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본인의 입으로도 말을 했죠. 자신이 가장 잘 나갔던 내 인생의 화양 연화는 문재인 시절이었다 그랬죠. 그거는 문재인을 좋아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문재인 시절에 이제 이런 걸 했던 겁니다. 2016년, 2017년, 2019년 이때 보면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이때가 이제 문재인 때였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제 좌천이 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한직을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때는 이제 추미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정치를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한동훈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낭중지추라 그러죠. 검찰 출신들 중에 이 한동훈에 이제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은 우병우, 봉욱 이렇게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최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것은 굉장히 어폐가 많다.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원희룡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포인트 득점 획득에 실패하다가 드디어 1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네거티브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다만 나이를 거론한 것은 다소 한동훈에게 조금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점을 제가 얹어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